따뜻한 봄과 함께 제약바이오의 계절이 왔습니다. 특히나 대형 호재를 임박해둔 제약바이오인 만큼 지금이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주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행부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3월 따뜻한 봄이 왔죠. 한 차례 꽃샘추위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따뜻해지는 날씨만큼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은 대형 호재를 임박해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걸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하지만 올해만큼은 특히나 지금 이 시기만큼은 제약바이오에 확실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공부한 내용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주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신약 개발을 열심히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면서 그 임상의 과정들을 거쳐 실제로 임상에 성공을 해서 신약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중간중간 그 과정을 지켜봤던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을 하든지 M&A를 하는 움직임으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즉 이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결국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보였을 때 비로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신약 개발이 도통 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특정한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특히나 당장에 돈이 좀 부족한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년 연구에 쓰여지게 되는 돈이 굉장히 크게 들여지게 되는데 이럴 때 금리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자금 조달에 대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괜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최근 기준으로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즉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 흐름은 다가오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돈의 흐름 관점에서 지금 기업 투자에 주목을 해본다면 빅파마들의 M&A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 과정에 필요한 돈이 풍족하질 않아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초기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다 완수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때마다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빅파마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가장 큰 고객사인 빅파마들이 최근 들어 돈을 투자하는 움직임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올해 1월 진행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면서 한 가지 오호 이것 봐라 했던 게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서 빅파마뿐만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도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네 라는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구글과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현재 제약바이오 시장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최근 들어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AI죠. 그 AI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 위해 빅테크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공지능 뇌가 사용할 만한 가치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또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맛있게 눈독 들인 시장이 바로 AI 신약 개발 쪽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랑 같이 제2의 루닛이 어디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며 이 AI 신약 개발 쪽을 함께 공부해봤었죠. 그때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 CEO가 어떤 발언을 해줬냐면 3년 내 AI가 설계한 약을 병원에서 보게 될 겁니다. AI는 신약 개발에 평균 10년이 걸리는 것을 몇 달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기존 연구 방법으로 기본 단백질 2억 개를 모두 분석하려면 10억 년이 걸리지만 AI는 1년 만에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해줬습니다. 그만큼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인해 어마무시하게 시간과 돈이 절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기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하나의 신약 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AI가 이런 것들을 단숨에 해결하면서 완전히 이 시장을 크게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용 AI를 개발해 첨단 신약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단계에 돌입해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일라일리, 노바티스 등의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에 나섰거든요. 그만큼 지금 빅파마뿐만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조차도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AI 신약 개발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분야는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아직까지는 AI 신약 개발을 활용해서 임상 데이터를 확실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한 기업은 딱히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분명 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쪽으로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면서 이 중에서 주인공은 누가 될까를 관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약바이오를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지금이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적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 보이는 표를 확인해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평균 코스닥 제약지수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유난히 3월, 4월의 수익률이 좋았고 그리고 이후 11월, 12월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3, 4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인 거죠. 그렇다면 왜 3, 4월이 유난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대표적인 이유로는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고 있는 AACR과 아스코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다음 달에 개최되는 AACR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만여 명의 연구자가 모여서 암 관련 지식 및 임상 연구를 공유하는 국제 암학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현지 시각 기준 4월 5일에서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데 촬영일 기준 바로 오늘만 보더라도 이 AACR에 참여한다라고 확정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결국 돈을 버는 구조는 신약을 개발해서 그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3대 암학회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야, 나 이번에 이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이때 맞춰서 이 결과를 발표할 거야 라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런 학회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만약에 발표한 그 기술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 빅파마가 있다면 야, 이 기술 나랑 한번 같이 해볼래? 라고 하면서 기술 이전도 논의가 될 수 있고 여러모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학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글로벌의 관심도가 있다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번에 이 기업이 이 학회에 참여한대 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학회가 열리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세계 3대 암학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바로 4월과 6월이기 때문에 주로 그에 앞선 3, 4월이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으니까 제약바이오에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볼 건데요. 저는 주로 how,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있어서 앞서 봤던 why,
왜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성을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 빅파마의 M&A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빅파마뿐만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까지 투자하고 있더라. 네 번째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암학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투자에 적기더라. 자, 그러면 각각의 이유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보는 거죠. 누가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가 될까? 아마 수혜 강도가 큰 건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쪼달렸던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자금 조달에 대해 좀 더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빅파마 M&A에 따른 수혜주는 누가 될까? 결국 빅파마들이 지금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부터 유난히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 ADC랑 비만 치료제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빅테크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더라? AI 신약 개발 쪽으로 집중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ADC, 비만 치료제, AI 신약 개발 관련주 쪽을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큰 기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좀 더 단기적인 호흡을 보면서 나는 공략하고 싶어 라고 봤을 때는 당장 코앞에 두고 있는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암학회 AACR 2024에 참여하는 기업, 더 나아가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인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이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순히 뭐 참여한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얘 이번에 참여해서 어떤 것들을 발표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게 진짜 기술력이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시장성이 굉장히 큰가? 그러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단기적인 투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기적으로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촬영일 기준 AACR 초록이 공개되면서 이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Y바이오로직스, 레고캠바이오, 루닛, 디노멘 컴퍼니, 파로사이바이오, 앱클론, 신라젠, 에이비온, 큐리언트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더 추려보자면 현재 빅파마들이 관심 있어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ADC, 비만치료제, AI 신약 개발 쪽과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려본 기업들이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유한양행, ABL바이오, 아쉽게도 알테오젠이랑 레고캠바이오는 이미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뭘 주목할까를 봤을 때 아직 크게 많이 안 오른 기업인 유한양행, ABL바이오 단기적으로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각 기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면역항암제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YH32367이라는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은 ABL바이오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ABL바이오를 함께 봤을 때 ABL바이오는 혈액암 타깃인 ADC 후보 물질 ABL201과 고형암을 타깃하는 ABL201을 개발 중입니다. 근데 ABL201은 이미 바이오벤처 TSD 라이프 사이언스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ABL202는 레고캠바이오의 링커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C 관련해서 빅파마들의 관심도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원체 정보에 빠르고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한 발 더 빨리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즉 무슨 말이냐. 이번에 암학회에 이 기업들이 참여한대. 야 그래? 야 이번에 뭘 한대? 이거 한대? 기대가 되는데? 하면서 미리부터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학회는 4월 초에 열리는데 이미 3월 초인 현재 시점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참여 기업 리스트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한 발 빠른 투자로 그 리스트를 토대로 막 공부해서 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실 거라면 좀 더 호흡을 짧게 빠르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학회에서 내가 기대했던 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회가 시작하기 바로 전부터는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셀온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 달도 더 전부터 미리부터 사놓고 계셨던 분들이 딱 일정을 앞두고 나서는 조금씩 팔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셔서 학회가 시작하기 전후로는 가급적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제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다 심층적인 강의로 멤버십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해당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꼭 보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올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들 한 차례 정리해서 공유해드려 봤습니다. 이쪽 분야가 아무래도 한 방 딱 터지면 단기적으로도 큰 급등을 보여주는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도를 가지긴 하지만 워낙 투자의 난이도가 크고 반대의 리스크도 큰 만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투자는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딱 내가 아는 만큼만 먹는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잘 모르고 애매한데 그냥 남들이 사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분야는 나는 잘 모르겠고 어렵다. 그냥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아는 거 이쪽 분야에 집중해서 내가 아는 만큼만 확실하게 먹고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항상 투자의 사고를 열어놓고 많은 기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 공유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패스하시고 다른 정보 더 보셔도 되세요. 다만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나에게 맞는다 하면은 그쪽 분야를 좀 더 깊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는 양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수익 가득가득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전도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